갈등이 끓는 식탁 위의 전쟁. 부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당당히 맞서는 것. 등장인물. 장옥자 70대 시어머니 고집 세고 입맛 까다로운 전통적 인물. 윤희 30대 며느리 맞벌이하며 살림까지 도맡아 힘겨운 여성. 철민 아들 40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유부단함. 정희 신우이 엄마 편에 서서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인물. 영숙 가정부 집안 사정을 다 지켜보는 침묵의 목격자. 제1장. 쓴맛의 식탁. 거실의 벽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6시를 알렸다. 윤희는 부엌에서 허겁지겁 마지막 나무를 묻혔다. 참기름 향이 퍼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다. 오늘 저녁은 시어머니 장옥자와 시누이 정희가 함께하는 자리였다. 윤희는 상위에 반듯하게 반찬을 늘어놓았다.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잡채, 그리고 정성 들여 만든 갈비찜까지. 맞벌이로 늘 바쁘지만 시댁 식구 앞에서는 한 점 흠잡히지 않으려 애써온 그녀였다. 식탁에 앉은 장옥자는 은근히 입꼬리를 올리며 며느리를 훑어봤다. 그래, 오늘은 뭘 해왔나 보자. 요즘 애 키운다고 밥은 제대로 하긴 하냐?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고등어 조림은 조금 칼칼하게 했고 갈비찜은 오래 졸였어요. 장옥자는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집어들더니 혀끝으로 맛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갈비찜이라고? 간이 하나도 안 맞네. 이건 너무 달아 애들 간 맞추려 했나? 우리 집은 원래 진하게 간장 맛이 나야 하는데. 윤희의 눈썹이 살짝 떨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다음엔 조금 더 짜게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누이 정희가 숟가락을 탁 소리내며 내려놓았다. 엄마 말씀이 맞아. 이게 무슨 갈비찜이야?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이 정도는 더 잘하겠구만. 오빠, 너는 이런 밥 먹고 살았던 거야? 윤희의 남편 철민은 눈치를 보며 애써 웃었다. 아니, 뭐 그냥 괜찮은데. 맛있는데. 그러자 장옥자가 바로 받아쳤다. 내가 무슨 혀가 있니? 늘 배고프다며 퍼먹으니 다 맛있지. 하지만 집안 어른 입에는 맞아야지. 아유, 내가 이래서 걱정이야. 내 마누라는 왜 이렇게 살림이 서툴지. 윤희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괜히 대꾸했다가는 더 큰 말싸움이 벌어질 게 뻔했다. 그때 장옥자는 나물 그릇을 툭 밀어내며 말했다. 이건 또 뭐야? 시금치나물은 왜 이렇게 숨이 죽었어? 색도 지저분하고 맛도 밍밍하구만.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런 걸 내놓으면 안 되지. 영숙이 너 같으면 이렇게 하나? 옆에서 물잔을 채우던 가정부 영숙은 난처한 표정으로 멈칫했다. 저는 뭐 사모님 입맛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윤희는 숨을 고르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씩 웃었다. 오빠, 너도 좀 말해봐. 아내한테 요리 좀 배우라고 하든가. 이러다 엄마 입맛 다 버리겠다. 철민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뜨며 중얼거렸다. 그냥 조용히 먹자. 괜찮아. 윤희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정성껏 만든 음식이 모욕으로 돌아오는 자리, 그 식탁 위에 쓴맛이 마음까지 스며들었다. 제2장. 반복되는 트집. 다음날 저녁 윤희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근 후 곧장 시장에 들렀다. 이번에는 제발 흠을 잡히지 않게 해야지. 속으로 다짐하며 제철 재료를 고르고 새로 배운 레시피까지 준비했다. 닭을 깨끗이 손질해 삼계탕을 끓이고 파채 무침과 두부조림을 곁들였다. 국물 맛을 내려고 대추와 인삼을 넣으며 손이 분주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식탁에 다시 모인 시댁 식구들. 장옥자는 닭을 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삼계탕이라고 해서 기대했더니
국물이 왜 이렇게 탁해? 우리 집은 원래 뽀얀 국물이 기본이야. 며느리, 닭 손질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윤희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시장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국물은 오래 끓여야 진해진다고 해서. 정희가 곧바로 비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건 유튜브 조금만 봐도 나오는데. 요리책 보고도 이렇게밖에 못해? 오빠 참 답답하다. 엄마 차라리 저보고 해오라고 하지 그러세요. 윤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보였다. 조금 싱겁다면 소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장옥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휴, 그런 얄팍한 수습은 소용없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친정에서 살림을 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 그 순간 윤희의 손이 덜컥 멈췄다. 친정을 끌어들여 모욕하는 말은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조금. 윤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정희가 끼어들며 말을 끊었다. 왜 사실이잖아. 엄마가 괜히 말씀하시겠어? 요즘 며느리들은 기본도 모른다니까. 철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씹고 있었다. 윤희는 속으로 이 사람은 왜 한마디도 안 할까? 나 혼자 싸우라는 건가? 하고 절망했다. 장옥자는 다시 젓가락으로 파채 무침을 집어들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맵니? 이러다 애들 입맛 다 버리겠다. 며느리 내가 애 키운다더니 제대로 챙기는 거 맞아? 윤희는 손끝이 하얗게 굳어졌다. 애까지 걸고 넘어지자 모욕감이 배가 되었다. 그러나 꾹 참았다. 지금 울면 더 나약하다는 핀잔을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영숙 가정부가 눈치를 보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사모님 제가 다음에 같이 도와드릴까요? 같이 하면 음식도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러자 장옥자는 냉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차라리 낫겠다. 며느리 혼자 두니까 이런 꼴이니 말이지. 윤희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식탁 위의 음식이 눈앞에서 흐려지고 마음속에서 쓴맛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오늘 저녁 내내 한 숟가락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가는 국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제3장 불편한 식탁. 저녁상이 차려진 날 거실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온종일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직접 빚은 만두까지 차려놓았지요. 남편 민수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다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옥분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갈비찜이냐? 옥분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들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질겨서 이가 다 빠지겠다.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래 졸여서 맛이 잘 들도록 했는데 혹시 제 입맛만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애 엄마가 못 되는 거야. 음식 솜씨부터 이 모양인데 무슨 가정을 지키겠니? 그 순간 민수는 얼굴이 붉어져 엄마 그런 말씀은 좀 하고 나섰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신우의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 솔직히 언니가 요리는 좀 약한 거 맞잖아.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정부 아줌마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수저를 놓는 모습까지 그녀의 마음을 더 옥죄었지요. 친정어머니가 곁에 있었다면 단단히 막아줬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는 그저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밥맛조차 느껴지지 않는 모욕과 불편함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4장 첫 번째 균열. 그날 이후 지연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 옥분의 모욕과 시누이, 미경의 비아냥을 시집살이의 일부라 여기며 참아왔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던 수치심이 밤마다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주말 저녁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옥부는 또다시 며느리의 음식을 흠잡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
제대로 간도 못 맞추고 이래서 집안 살림을 하겠니? 지연은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했지요.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정성껏 했습니다. 입맛이 다 다르니 제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매번 위축됩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신우이 미경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아직도 분수를 모르는구나.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드는 게 아니라요. 저도 사람인데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가정부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국을 다시 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지연을 매섭게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게 불행이구나. 저런 며느리라니.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 안에서 어떤 결심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더는 무조건 참지만은 않겠다. 나도 내 목소리를 낼 때가 온 거야. 제5장 친정 어머니의 조언.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눈물을 삼키다 결국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딸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지연은 무너져 내리듯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더는 못 참겠어. 밥상 차릴 때마다 욕을 하고 음식 맛을 핑계로 사람을 모욕해. 민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미경이는 옆에서 불쏘시개처럼 부추기고 나 혼자 싸우는 기분이야. 어머니는 등을 토닥이며 잠시 말없이 딸의 흐느낌을 받아주었습니다. 한참 후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힘든 법이지. 하지만 내가 무조건 참는 게 정답은 아니야. 그렇다고 대놓고 맞서는 것도 현명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을 지키되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균형을 찾는 거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만 꺼내면 다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가는데. 어머니는 진지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단지 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봐. 상대가 흠을 잡아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웃으며 대답해. 그리고 꼭 필요할 땐 내 뜻을 단호하게 말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잠시 후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재산이나 아이 문제로 건드려 온다면 그땐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라. 그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내 삶을 위협하는 일이니까. 지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버텨내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지켜내는 것.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어. 제6장 옥분의 집요한 시선. 며칠 후 주말 아침. 지연은 어머니의 조언을 되새기며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반찬도 정갈하게 담고 국물 맛도 여러 번 확인했지요. 민수와 미경이 자리에 앉자 옥부는 천천히 국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순간 식탁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짜지도 싱겁지도 않네. 옥부는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이내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질기다. 요즘 마트에서 대충 사오는 거냐? 지연은 깊게 숨을 고르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시장에서 직접 보고 사온 고기예요. 혹시 마음에 안 드셨다면 다음엔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대답은 공손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달라진 태도에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고 미경은 곧바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변했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울먹였을 텐데. 옥부는 순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인연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의 눈동자는 의심과 질투로 빛났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한테 맞서려는 거니?
시집에서 버텨내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맞서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도 제 자리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은 마치 도전장처럼 들렸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굳어졌고 미경은 재미있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수만이 난처한 듯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방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이제 기어오르려 드는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제7장 은밀한 음모. 며칠 뒤 옥분은 가정부 영숙과 시누이 미경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다소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계획을 세워야겠어. 옥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점점 자신감이 붙는 것 같더라. 그냥 두면 안 돼. 우리가 손을 써야 해. 미경이 호기심 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옥분은 가볍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장난스럽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말이지. 음식에 흠을 잡는 건 기본이고 필요하면 작은 실수를 만들어서 지연이를 곤란하게 만들어야 해. 가정부도 도와줄 수 있겠지? 영숙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그동안 관찰해온 식사 시간과 동선, 작은 실수까지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옥분은 만족스럽게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 저녁부터 실행해보자. 민수는 애매하게 끼어 있으니 우리가 꾸준히 견제하면 된다. 지연이 얼마나 버틸지 보자고. 미경은 속으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언니가 제대로 흔들릴 차례구나.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처럼 상을 차리고 조용히 가족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분과 미경은 이미 작은 함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국물이 살짝 싱겁게 담긴 국 반찬 중 일부는 살짝 짠맛을 더하고 옥분은 일부러 지연이 손이 닿는 그릇을 살짝 틀어놓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식탁이 진행될수록 작은 실수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친정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리며 흔들리지 말자, 단호하게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서서히 솟아오르는 불안과 피로감, 그리고 답답함이 얽히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긴장이 식탁 위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8장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음날 저녁 지연은 마음을 굳게 먹고 부엌에 섰습니다. 그동안 옥분과 미경의 은밀한 트집과 집요한 감시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조언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상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국과 반찬들. 평소보다 손이 느리지만 차분하게 국물 맛을 확인하고 간도 세심하게 맞췄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을 지킬 거야. 혼잣말처럼 속으로 다짐하며 지연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먼저 맛보았습니다. 옥분은 처음 한 숟가락을 뜨자 미세하게 눈을 찌푸렸습니다. 국물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예전처럼 움츠러드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곧바로 작은 흠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숨이 죽었지? 색도 탁하고 맛도 밍밍하구만.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방식으로 나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조금만 조언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욕하는 말씀은 저를 힘들게 합니다. 민수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정말 내가 말했구나. 미경은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와, 언니가 드디어 입 좀 열었네. 옥분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더 이상 무례하게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집요한 시선과 트집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단호히 맞서는 모습을 보고
내심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흔들려도 괜찮지만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지킬 거야. 식탁 위에서 작은 승리를 맛본 그녀는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재구장 갈등의 정점. 며칠 뒤 저녁 옥부는 이전과 달리 더욱 집요하게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상에는 국물이 조금 짜게, 나물은 살짝 싱겁게, 그리고 갈비찜의 고기는 일부러 질기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치껏 지연의 반응을 살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국 조금 짜구만. 입맛이 변했나 며느리?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조금 짜게 느껴지신다면 다음에는 간을 조절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눈치를 받고 미경은 살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이번에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엄마가 놀라겠어요. 옥부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2년 또 참지 않겠다는구나.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이번엔 더 강력한 압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물은 색이 너무 탁해. 내가 이 집 며느리라면 이렇게 절대 안 하겠지. 지연은 잠시 마음속에서 울컥했지만 한 걸음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다면 조언 부탁드리지만 모욕적인 말씀은 참기 어렵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순간 붉게 변했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난처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미경은 살짝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부엌에서 혼자 앉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는 단순히 참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옥부는 속으로 답답함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쉽게 흔들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양쪽의 심리 싸움은 정점에 이르렀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제10장 결말과 변화. 며느리 지연과 시어머니 옥분의 심리 싸움은 마침내 극한에 다다랐습니다. 저녁 식탁 옥분은 예전처럼 작은 흠을 찾아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이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모욕적인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미경도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언니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살짝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옥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확실히 달라졌구나. 처음에는 내가 너무 약해 보여서 안쓰럽기까지 했지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민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식탁 위의 긴장감은 점차 사라지고 옥부는 지연의 마음가짐과 단호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경도 더 이상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았고 가정부 영숙은 지연을 돕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친정 어머니의 조언 덕분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는 서서히 새로운 균형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삶과 내 가족을 지키는 일, 그건 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맞서는 것이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